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토요 초대석,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생활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통 음식점입니다. 두만강 찹쌀 순댓집을 경영하시고 계시고요. 북한 이탈 주민 예술인들로 구성된 임진강 예술단이라는 전문 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영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신 것은 언제예요? 전 2009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9년에. 네네. 2009년에 오셔서 어떻게 정착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한데, 우선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 북한에서 앞서서 일부에서는 이제 군생활, 군장교, 중대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한국으로 온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도 정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그 생활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 후에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이후로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 위기가 왔댔는데, 그때 북한이 전 국민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여성들은 가족이 아이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생계를 위해서 정말 장사를 다 떠날 때인데, 그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아들 둘 중에 큰 아들만 데리고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사실은 우리가 국경연선에 본갓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갓집에 갔다가 중국에 계시는 친척집에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기에 앞에 있는 경비대들하고 약속하고 가서 3일 있다가 넘어와서 내가 돈도 좀 드릴 거고 물건도 좀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사실은 큰아들만 데리고 도움 받으려고 중국에 두만강 넘어갔다가 3일 되는 날 도로 나오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될지라 국경경비대가 이렇게 교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만강 연선에 있던 경비대가 남쪽으로 나오고, 남쪽에 있는 경비대가 북쪽으로 간밤에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약속하고 들어갔던 경비대 군인이 이제 남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서, 그래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다시 도로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어쨌든 연기될 때까지 있다 보니까 한 달이 헐떡 넘고 또 3개월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큰아들 데리고 정말 중국에 가서 엄청 고생하고 시름 완전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작은 아들은 더 두고 오고 그런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으면 무조건 북송하잖아요. 그래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 우리가 체류해서 친척집도 하루 이틀이지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 끝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우리 친척집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한국에 가면 국적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댔는데 일단은 살아야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잡혀서 북송해 가면 다 그때는 총살 맞는 때니까 어쨌든 살고 보자 하고 떠난 길이 큰아들만 데리고 지금 한국에 그때 왔습니다. 예, 2009년에 한국으로 오셨는데 큰아드님만 데리고 오셨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못 데리고 오고, 애기 아빠가 남편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고 저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작은 아들은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본갓집에 갔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본갓집에 갔다가 인차 온다라고 큰아들만 데리고 갔댔는데 길이 막혀서 지금 저희는 큰아들 데리고 한국행을 탔고 작은 아들은 두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처음에 다 했습니다. 작은 아들 생각하면 뜬금없이 어머니가 어디를 간다는 소리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렇게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한 일주일 있다가 온다라고 하고 약속하고 왔던 노릇이 작은 아들하고는 그런 이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진짜 석 3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착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언어상도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톤하고 서로 다르지 않아요. 말도 다르지 길도 잘 모르지.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오직 머릿속에는 부럽고 비용이 돼야 그 작은 아들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나도 그때는 앞으로 안 봤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내 지금 말하는 이런 말하는 톤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그 식품회사 빵회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정직원으로 일했는데 아침에 8시 시작하면 밤에 10시에 끝나는데 12시간도 넘게 일해야 되는 그런 그 노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때 월급이 2009년도에 내가 여기 와서 2010년도 그 초부터 일했는데 그때 그 최저임금비는 한 120 정도가 그 최저임금비 됐는데 제가 12시간에 14시간을 일하고 나면 158만 원 정도 그 월급을 지금 타고 주말에 토요일 날 쉬는 게 아까워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서 식당에 가서 그 대기업의 그런 식당에 가서 그 사발도 까셔주고 설거지도 하고 해서 그래도 그게 그 주말이면 한 7, 80만 정도의 그 주말 알바하면 보통 한 달에 230, 40만 정도를 그 인건비를 가졌는데 그게 대단히 크더라고요. 제가 상상도 못하죠. 북한에서는 뭘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작은 아들을 브로커 비용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주고 작은 아들을 데려와서 지금 아들 둘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셨네요. 네. 자, 큰아드님을 데리고 와서 지금 홀로 왔는데 이제 보장된 일자리는 없고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내지는 이제 식품회사 일자리 주중 주말 따로 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브로커 비용을 만드셨고 그리고는 작은 아드님을 데려와서 지금은 행복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 두만강 찹쌀 순댓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그 두만강 찹쌀 순대는 솔직히 제가 그 예술단을 먼저 설립했습니다. 예술단은 먼저 설립했는데 처음에 설립했다라고 해도 그 시에서 시설은 공공시설을 무임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정말 감사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었는데 예술단이다 보니까 시설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절대로 나는 시설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무대 의상 한 벌만 제작하자 해도 몇십만씩 드는데 이분들이 인원도 많지 또 작품이 한 가지가 아니고 북한 예술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프로그램마다 옷이 다 의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예술단 지금 운영하고 있댔는데 공연을 갔다가 저 지방에 갔다 오면서 보면 어떨 때는 부산까지 갔다 오면 1,000km를 왕복 달려야 되는데 오면서 도중에 내릴 시간조차도 없이 오고 나면 10시, 11시 되면 식당이 다 문 닫잖아요. 10시, 11시 되면 주변 식당들이 다 문 닫고 예술단 배우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뭔가 조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식비만 해도 20명이니까 연습날도 점심 먹고 혹시 저녁 먹고 하면 4, 50만이 그냥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전략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그래도 자그마한 우리만이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자 하고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조그만 가게를 처음엔 시작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음식점이 이제 나온 지 한 5년이 되니까 우리 큰 데로 지금 이전해가지고 그래도 첫 시작은 작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큰 데로 이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음식점 상호를 보니까 두만강 찹쌀 순대입니다. 네. 자, 이걸로 보아서 고향이 두만강 가까운 인근이셨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저희 집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 이런 고향이 거기입니다. 항상 어릴 적에도 두만강 물에서 뛰놀고 두만강 얼음에서 썰매 타고 항상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우리 고향은 두만강 연선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두만강을
상호에다가 그 앞에다 그 넣고 또 그 뒤에 찹쌀순대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그 찹쌀순대라면 전통 음식입니다. 북한에. 그 전통 음식이고 할머니 때부터 우리가 그 순대 장사를 하면서 그 북한은 쌀이 없으니까 찹쌀 순대라기보다 북한이 그 북한 순대 하면 그때는 그 우리 그쪽에는 감자만 많았는데 그 조이 뭐 기장 이런 그 차를 넣고 시라지를 넣고 그 선지를 넣고 할머니가 해주던 그 순대 맛이 생각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요리가 뭐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할머니가 계속 그 순대를 해서 순대 장사하던 그걸 우리가 어깨너머로 계속 보던 생각 함께 그 옆에서 할머니가 순대로 뭐 할 때 뭐 우리가 도움 주던 그걸 어쨌든 경험 삼아 그래도 내 고향을 염두에 둬서 두만강하고 그래도 찹쌀 순대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그 상호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은 쪼맨하게 그때 그 영업점을 내면서 단원들이 그 식사하는 공간이지만 앞으로 그 상호를 살려서 우리가 이거 그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일 그 맛있던 생각이 찹쌀 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대집을 하겠다 생각하고 그 상호로 그때 그렇게 그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초기 음식점을 낼 때부터 이 시장은 좀 미미하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20명의 단원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하지만 장차 이게 좀 커지면 이제 본연의 맛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가장 자신 있었던 찹쌀 순대를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설이라고 하면 특별히 찾아오는 음식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럼 이런 이제 음식점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공연을 같이 하는 단원분들도 이 두만강 찹쌀 순대집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1년에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날에는 행사를 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연장에 가면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연간에 한 6개월 정도 공연을 부지런히 다니고 6개월은 그 쉬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그 겨울이나 너무 더울 때는 그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그 좀 쉬는 시간이어서 그때는 예술 단원들이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단원들은 그 참고로 식당에 나와서 같이 뭐 서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그 사유가 없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도움 줘서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명절 연휴에도 이제 문을 여셨어요? 예, 당연히 열지요. 설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고향 생각나기 때문에 네. 이제 임진각 찾는 분도 계십니다만 고향 음식 찾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특별히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하나요? 네, 고향 생각나고 또 고향 음식이 그리운 탈북민들은 특별히 또 설 명절 같은 때는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예.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뭐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다. 이 기억만큼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면요. 예. 경제적으로 뭔가 그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시장 경제를 그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 모르고 이게 그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접어들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가 우선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사업이라는 거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일단은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도 이게 쉽지 않았다.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정말 그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주어진다면 진짜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뭔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만강 예술단 단원들이 음식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도 하고 계세요. 네.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임진강 예술단은 특별합니다. 예술인들은 그 뭔가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 예술단만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그 우리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받은 것만 쫙 그 되돌려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
주에 일회씩 무조건 그 공연이 없을 때는 밑반찬이라든가 예, 도시락을 해서 예,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공연 봉사하고 이렇게 예, 의무적으로 그 봉사를 합니다. 예. 백 대표님은 지금 뭐 자신의 사업, 이제 음식점 사업과 더불어서 예술단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 와서 새롭게 이 정착하려는 북한 이탈 주민들 낯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조언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요즘 볼 때 그 전국에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은 예, 한국에 와서 예, 좋은 걸 배우기 전에 그 나쁜 걸 좀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살아왔는데 한국에서 보면 요즘에 많은 탈북민들이 다단계에 그 잘못 그 가입해가지고 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외국에 달아나고 이렇게 이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이런 그 사연들이 많은데 정말 오늘 그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전국의 탈북민들이 이 방송에 저희 목소리를 듣는다면 오직 남한에 와서 사회주의와 그 자본주의 가도기를 넘어야 이 사회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짜는 절대 바라면 안 된다. 내 몸으로 부딪히고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내 노력을 해서 뭔가를 내 걸 만들어야지 허황한 생각에 그런데 잘못 접어들면 일생을 그 망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그 자유의 그런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예,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달라. 제 요것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공짜는 없다. 예. 땀, 노력의 중요성을 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생활 정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전통 음식점인 두만강 찹쌀 순댓집을 경영하시고 계시고요. 북한 이탈 주민 예술인들로 구성된 임진강 예술단이라는 전문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백영숙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